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 로마사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로마사 5번째 시간에 우리가 2차 포이니 전쟁, 즉 한니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쟁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사람이었던 한니발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자라나는 이야기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한니발이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로마로 하여금 선전포고를 하게 만들어 놓고 카르타헤나를 출발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정이 딱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제 지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원정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한니발은요, 이제 피레네 산맥을 건너고 또 강도 건너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로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니발이 이 험난한 산맥들, 그것도 그냥 보통 산맥이 아니라 피레네, 게다가 알프스 산맥까지 넘는 이 엄청난 일을 왜 저질렀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 길 말고는 없었나? 다른 방법으로 이탈리아를 쳐들어갈 방법은 없었는가? 한번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나와 있는 지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바로 여기 에브로 강이었죠. 에브로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지난 시간에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카르타고에게 로마가 이 강 건너로 넘어오지 말거라 라고 협정 맺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에브로 강을 이제 이 한니발이 넘어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피레네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피레네 산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피레네 산맥을 또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이요, 론강이라고 부르는 강인데요. 이 강을 또 넘습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강 넘은 다음에 여기 알프스가 있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을 또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로강 넘고 피레네 산맥 넘고 론강 넘고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한니발의 원정인데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갔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이쪽이 이제 남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 봤을 때 동쪽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쳐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고민해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가 카르타고예요. 이 카르타고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를 왜 하기 힘들었냐면요, 여기 시칠리아 섬이 이미 이제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땅이에요. 로마 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시칠리아 해군에 의해서 또 로마 해군에 의해서 여기서 작살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가 이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쪽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카르타고가 멀리 돌아가야 돼요. 일단 항해길이 멀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치고 들어가려면 이쪽 라인이 또 다 로마의 동맹국 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협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시칠리아 섬도 문제지만 이쪽이 문제입니다. 사르데냐, 그 다음에 코르시카, 여기가 전부 다 이탈리아 동맹국 팀입니다. 이탈리아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이 협공을 당할 확률이 많아요. 제해권은 로마에게 장악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치고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북쪽으로 치고 들어간다 칩시다. 자, 이렇게 험난하지만 바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넘어야 했지만 바다로 뚫고 들어가면서 로마 해군에, 이 강력한 로마 해군에 맞서 싸우면서 상처 입으면서 들어가긴 많이 부담스러웠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뭐가 장점이냐면 로마의 허를 찌른다는 거예요. 로마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당연히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 산맥 넘어올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다음에 이 산맥을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쪽 지역에 갈리아인들이 있는데요. 갈리아인들은 로마 팀이 아닙니다. 카르타고 팀도 아니지만 로마 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회유하면서 포섭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니발이 갖고 있는 정보가 또 뭐 하나가 있었냐면은 이 알프스 산맥을 이 지역의 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키우는 그 뭐 이 짐승들을 이끌고 이렇게 넘나든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끼리 끌고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도 본 김에 여기가 카르타헤나인데요. 이 한니발이 여기를 출발해서 에브로강을 넘었을 때 로마가 알게 됩니다. 아, 한니발이 출발해서 에브로강을 넘었다고? 저 강은 안 넘기로 약속했던 건데 저걸 넘는다는 것은 이제 한판 붙자는 것이군. 이미 로마도 카르타고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 놓은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출발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일부는 셈프로니우스 룽구스라는 사람이 이끌어서 시칠리아로 들어가요. 시칠리아로. 여기서 이제 카르타고 본국과 혹시 여기서 충돌이 있을까 일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마르세유 이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마르세유 이쪽 지역은 로마 동맹 세력이었습니다. 거기로 군대를 이끌고 스키피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들어갔는데요. 이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인물이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르세유로 군대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니발이 출발할 때 군대를 얼마나 데리고 출발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니발의 군대가요, 보병 9,000을 이끌고 출발했고요. 기병은 12,000, 코끼리 37마리를 이끌고 카르타헤나를 출발을 한 겁니다. 카르타고 한니발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마르세유로 들어온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대스키피오라고도 불리우는 그 인물의 아버지가 마르세유에 갖고 들어온 군대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 스키피오의 군대는요, 보병 22,000에 기병 2,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할 때 한니발의 군대가 훨씬 많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에브로강을 넘고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이었겠죠. 이 피레네 산맥을 넘었을 때 한니발이 군대에 얼마를 남겨서 피레네를 넘었는가 보면은요, 피레네 산맥을 넘은 후에 한니발의 군대는요, 보병이 5만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9만이었잖아요. 4만 명이 날아갔네요. 기병이 9천이 됐습니다. 아까 12,000이었는데 3천이 날아갔네요. 코끼리는 37마리가 다 넘어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니발이 원정을 떠날 때 기록관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것이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 기록은, 그때 그 기록관이 남겼다는 기록은 현재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시 한동안 그 기록을 볼 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기록이 이제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니발 군대가 이렇게 피레네를 건넜을 때 그 시기에 로마 스키피오 군대가 마르세유로 들어온 거예요. 이 마르세유에 들어온 이 스키피오의 로마 군대가 그때 이제 피레네를 한니발 군대가 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피레네를 넘었대. 그럼 얘네가 어디에 있어? 하고서 이제 이 한니발 군대 행적을 막 추적을 하는데 처음에 못 찾았어요. 이 한니발의 군대, 피레네를 넘었다는 한니발의 군대가 행적이 묘연해집니다. 이것도 한니발이 다 계산을 해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울창한 이 숲속을 좀 다니면서 자신들의 이 행적을 좀 이렇게 감추고 다녔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이 마르세유에 와 있는 로마 군대가 이 한니발 군대의 행적에 집중하고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들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요, 바로 론강에서입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 한니발 군대가 이제 론강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한니발 군대가 이제 론강에 다다라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한니발이 기병 500을 보내서 론강을 이렇게 쭉 살피게 해요. 강 건너기 좋은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론강의 위치가 바로 마르세유 인접한 곳이거든요. 그 마르세유에 바로 로마 스키피오 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군대 기병 300이 우연히 론강을 정찰하고 있던 그 한니발의 기병 500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론강 유역에서 이 한니발의 기병 500과 스키피오의 기병 300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에서 이 한니발의 기병이 500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스키피오의 로마 기병이 140여기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벌어진 충돌이 첫 번째, 이들이 원정 과정에서 만났던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한니발 군대는 론강을 넘었어요. 이 론강을 건너서 갔다는
그러한 소식을 로마의 스키피오가 듣고 추격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어요. 보병들을 이끌고 이 한니발의 군대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마르세유에 있던 로마 스키피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일부 군대를 에스파냐 지역으로 보내고요. 자신은 이제 장교들과 함께 로마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 본국에서 군대를 정비하여 이제 곧 알프스를 넘을 것 같은 한니발 군대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론강을 건너기 전까지 로마 스키피오는 도대체 이 한니발의 계획이 무엇인지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얘네 왜 이렇게 무모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론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쯤 이 스키피오가 이것들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북부로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로마 본국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 론강을 건널 때 사실 이제 강을 지금 2번 건넜는데 이 코끼리들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배를 잘 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는 자신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태우려고요. 배 위에, 이 뗏목 위에, 그리고 그 배 위로 올라가는 다리 위에 일반 육지처럼 흙을 깔고 코끼리 배설물 깔아가지고 익숙한 환경과 냄새를 만들어 놓고 코끼리들을 태워서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 건너고 이제 알프스를 넘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알프스 산맥은 엄청 험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거기 날씨가 이제 겨울이에요. 그런데 코끼리가 따뜻한 데 살다가 이 겨울을 뭐 만나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코끼리가 힘들어합니다. 코끼리만 힘들겠습니까?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원정 과정에서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게 갈리아인들인데요. 이 한니발은 갈리아인들을 금품을 주면서 회유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회유가 안 되는 갈리아 세력들, 회유가 안 되는 부족들은요, 힘으로 또 제압을 해서 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를 굳이 이렇게 끌고 간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리아인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요. 이 거대한 코끼리를 보면서 갈리아인들이 쫄고 다닙니까? 그러면 이제 협상도 잘 되겠거니 회유도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계산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갈리아인들이 뭐 길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모피 이런 것도 이제 그 따뜻하게 입게끔 뭐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갈리아인들의 지원 속에서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너무 험준했고 그 다음에 협곡이 많고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떨어져 죽고 코끼리도 떨어져 죽고 아니 사람이 떨어져 죽을 만한 그런 그 낭떠러지고 좁은 길이면 코끼리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 끝에 알프스를 넘기는 넘었습니다. 알프스를 올라가서 자 이제 내려가면 로마다 라고 병사들을 격려를 했는데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프스를 넘은 후에 한니발의 군대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보병 2만이 남았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보병은 9만 명이었는데 이제 2만 명 남았습니다. 기병 6천. 아까 출발할 때 기병 12,000이었는데 절반 날라갔습니다. 자, 보병은 무려 7만 명이 지금 죽었고요. 기병은 무려 6천 명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끼리? 자, 코끼리 숫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일부 한 마리가 남았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코끼리는 정말 적게 남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땅에 넘어왔습니다. 로마 북부로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에 맞서는 로마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느냐? 주변의 동맹국까지 다 합쳐서 이탈리아 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로마의 병력은 75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75만 군대에 맞서서 이제 카르타고가 이 병력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니발은 어떻게 했는지, 로마는 또 어떻게 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